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8회 액세스 채점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항상 이 부분은 다 맞아야 될 부분이라서 대부분 다 여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학과 테이블을 열어서 학과 코드 디자인 보기,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중복 가능, 입력될 수 없도록인데요. 여기 틀렸네요. 중복 불가능. 괜히 칭찬해줬다. 네, 중복 불가능이고요. 마이너스 4점. 학과명에는 필수, 반드시 데이터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수업 연한 필드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4년.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 강의에서도 있는데, 기본값을 입력할 때요, 숫자로 시작되는 값을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에러가 걸려요. 아시겠어요? 문자로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숫자로 시작할 때는 큰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고요. 주야 구분에서 주간 야간만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 인 주간 야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 여기 하나 틀렸네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됐고, 잘했으면 이해하고 확인하시면. 이상하다. 학교 코드가 중복된 값이 있나 본데요.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1차선으로. 잘못 읽었네. 학교 코드가 아니라 학과 코드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그럴 리가 없겠죠. 다 맞으셨네요. 죄송합니다. 학교 테이블,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도 학과 테이블은 학교 테이블. 비고 필드, 지역 세부 필드에, 비고 필드를 지역 세부 필드에 다음에 추가하고, 255자 이상 메모. 제대로 하셨네요. 여기도 정답입니다. 자, 관계 설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다 닫으시고 도구 관계창 가시면 되죠. 자, 삭제되도록, 삭제 간만에 변경되도록, 삭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존에 있는 관계, 학과 테이블과 학과 분류, 분류 코드와 분류 코드, 일대 다 참조 무결성 모두 올 체크요. 되셨어요. 여기도 5점. 그 다음에 대학원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테이블을 대학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키를 학과 필드로 되셨고, 이건 뭐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엑셀 가서 DB 폴더, C 드라이브에
db 폴더라는 곳으로 가면 이게 있으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으셨어요. 예. 자, 바로 폼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과관리 폼을 열고 머리글의 제목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죠. 속성창을 열고 LAB 제목 맞고요. 학과관리 현황 맞고, 어차피 캡션은 본인이 쓰는 거니까 보고 그대로 여기 있죠. 아래쪽 그림에 글자 크기, 글꼴 크기 17. 네, 됐습니다. 뭐 딴 거는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되겠네요. 이제 폼 설정에 가서 폼 속성 설정에 가서 하이폼이라고 되어 있네. 주폼이 아니라 하이폼 다시 선택하고 쭉 내리면 이제 모두에서 영어가 시작하는 곳 위에서 추가 삭제 편집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시작하는 곳.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도록. 아니요. 됐고요. 하이폼의 본문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해라. 본문. 이렇게요. 본문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은 본문 전체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예, 영어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탭 정지 아니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조금 꼬아놔 가지고, 예, 본문 컨트롤에 특정 컨트롤이 아니라 전체에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그 다음에 하이폼 본문의 txt 학과 특성 컨트롤에는 학과 특성을 바운드로, 요거 같은데요. 돼 있겠고, 설마 이런 것은 예, 됐고. 그 다음에 하이폼의 txt 개수에는 레코드의 전체 개수를 표시하되 개수 뒤에 개가 함께 표시되도록 해라. 여기서는 뭐 형식을 쓰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컨트롤 원본에 다 정의를 하시고, 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포맷이나 아니면 컨트롤 원본하고 형식을 같이 쓰는 연습도, 예, 더불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여기도, 예, 앰퍼샌드 연산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뭐 제대로 하셨고, 예, 그래도 연습은 하고 가세요. 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 맞았고요. 조건부 서식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과관리 하이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요. 본문 컨트롤이 다 본문에 있는 거 다 하라는 그 말이에요. 네, 형식의 조건부 서식 가서 수업 연한이 4년이 아닌, 네, 문자겠죠. 예, 아까 기본적인 값이, 예, 뭐 4년이라고 했으니까 굵게 기울림. 예, 됐고요.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4년이) 아닌 애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맞으셨고요. 이제 여기도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명령 단추를 생성해라. 폼 머리글 영역에, 예, 폼이 닫히도록
캡션은 1번 그림을 참조하고 닫기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CMD 닫기로 설정을 해라. 네,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도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작게 그리세요. 의도적으로. 네, 그 다음에 폼이 닫히도록 하니까 폼 작업에서 폼 닫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이제 닫기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커맨드 단추에 뭐 CMD 닫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름 CMD 커맨드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얘하고 얘를 Shift를 누르고 선택하고 크기에 가서 가장 긴 길이에 하면은 이렇게 세로 너비가 맞고요. 가장 긴 너비에 하면은 넓은 너비에 하면 이제 얘랑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잡고 정렬에 가서 위쪽 맞춤, 위쪽이요. 이렇게 하시면 좀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셔서 다 맞으셨어요. 올. 자, 그럼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제가 열었고요. 1번은 학교명이 같은 경우 학교명이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명을 그룹으로 하시고, 학과명의 오름차순이다. 예, 이건 정렬이겠죠. 오케이. 됐고요. txt 순번에는 일렬 번호를 표시해라. 그러면은 컨트롤 원본에 는 하고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10번째인가요? 예, 누적합계를 그룹으로, 그룹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txt 날짜에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데이트가 오거스트 M 4개 플레임, 그 다음에 날짜는 한 칸 띄고 DD 쉼표하고 YYY 이렇게 현재 날짜 같아요. 여기죠. 이게 자세한 날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날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잘 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삑사리가 나네. 네, 형식에 가서요. 네, M 4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영어 플레임이 나오고요. DD, 그 다음에 쉼표하고 YYY 4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을 보시고 본인이 MDY 이것을 써주셔야 돼요. 직접. 아시겠어요? 그리고 약간 문제에도 조금 부족한 게 보이네요.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xt 날짜라는 것에다가 뭐 날짜 값을 입력하라는 건지 그런 말이 없어요.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표시해서 그런 멘트가 좀 와야 완벽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요. 이렇게요. 여기 하나 틀리셨네. 마이너스 3점. txt 전공 컨트롤은 표준 w가 공학이면 필수, 아니면 선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표준 w가 공학이면 필수 선택. 됐습니다. 잘하셨고,
txt 페이지에는 그림과 같이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 1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스 57 한 칸 띄고 오케이. 페이지에 한 칸 띄고 앰퍼센드 페이지. 네, 잘하셨네요. 여기도 만점 맞으셨고 하나 틀리셨어요. 정리는 해드리고 가야지. 요거 YMDA 표시 형식 틀렸었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2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VBA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하는 레코드 소스. 학원 관리 이건 닫으시고 이제 학원 관리에 가서 CMD 조회 요거 같아요.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시그널을 이해주라 하는 거죠. txt 조회 여기 txt 조회 같아요.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그러면 부분일치 포함한다 그러면 아스테리크를 양쪽에 써줘야겠죠. 레코드만을 찾아 표시해라. 표준 소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txt 조회 컨트롤에 그러니까 표준 소분류가 계산에 참여하는 필드고요. txt 조회를 포함한 부분일치를 조건으로 작성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벤트 프로시저 가서 한번 보시면 미점 레코드 소스 셀렉트 아스테리크 전체 필드 프롬 학과 관리.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답 안 나오고 일단 틀렸어요. 뭐가 좀 팁을 알려드릴 거냐면 어떤 테이블을 써라 하는 말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테이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폼 속성을 보시면 모두에 가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있어요. 학과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학과 종합은 아마 쿼리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테이블이 언급이 없다. 어디로부터 필드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폼 속성의 레코드 원본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웨어 조건절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절은 여기 보시면은 표준 소분류가 이런 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그러시죠. 지식인의 질문도 표준 소분류가 TX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한다. 이 말은 계산에 참여하는 필드가 표준 소분류다 그 말이고요. txt 아스테리크를 포함한 조건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문자겠고 그러면 이제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이제 큰 따옴표로 해주시면 이렇게 하셔야죠. 항상 필드명이 나오고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아무 생각 없이 써버렸네. 라이크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큰 따옴표를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앞에 덩어리 한 덩어리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덩어리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를 포함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것 같아요. 표준 소분류 하시고요. 라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하고 아스테리크 원래 아스테리크까지 포함해 가지고 크게
큰 따옴표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txt 조회 작은 따옴표 아스테리크 작은 따옴표 하고 이제 큰 따옴표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여기 작은 따옴표의 위치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앰퍼샌드 한 칸 띄고 컨트롤 상자 전후로 한 칸 띄고 마무리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다 되셨으면 표준 소분류라는 것이 아까 같은 거가 아까 분류인가요? 네. NC 도시공학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문자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공학을 포함하는 그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폼 보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공학하고 조회하면 네, 이렇게 레코드 소스가 이제 공학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 C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NC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부분일치에서 반드시 조건절은 항상 이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세요. 예, 기준이 되는 필드명, 조건에 차면은 필드명이 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오고, 그 다음에 비교값이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일치일 때는 아스테리크를 쓰고 라이크가 오는 거고, 맞는 완전일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숫자에는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그리고 아스테리크를 포함해 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2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like 하고 저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테리크 2 아스테리크를 쓰고 엔터를 딱 치면은 아스테리크를 포함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가 쳐집니다. 그게 이제 작은 따옴표로 바뀌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이제 아까 저처럼 실수를 한번 하는 것도 좋고,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작은 따옴표의 위치까지 한 번에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틀렸어요. 마이너스 5점. 그래서 마이너스 3점하고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8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박스하고 do cmd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아니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학과 정보, txt 표준 소분류 여기서 찾아갈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on dbl 클릭 땡땡땡 코드 작성기 가셔서 프라이빗 서브는 나왔고 AA로 변수를 받아서 학과 폼을 여시겠습니까? 프람포트, 그 다음에 VBS no,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이 올 때는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도 되죠. AA가 VBS, 즉 A를 눌렀을 때 저장되는 값이 VBS니까 VBS와 같으면 do cmd 오픈폰 학과 분류를 열어라. 아니면은 현재 폼을 닫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닫을 때에도 옵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 두시면 이렇게 AC save yes로 지금은 뭐 없으니까 디폴트로 프람프트가 나오면 당연히 예를 하고 종료를 해야겠죠. 한번 이거는 닫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더블 클릭. 예. 이렇게 학과 분류가 열리고, 제대로 되셨네요. 종료하면 여기를 할까요? 아니요 하면 예,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현재 8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쿼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명의 쿼리로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학교 테이블의 자료를, 예, 여기에는 없고 여기는 있다. 그럼 불일치 쿼리죠. 예, 이지널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도 외부 조인.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와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외부 조인 했네요. 1테이블은 all 다 가져오고, 다 테이블은 1대 다에 1대 0을 포함하니까 없는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고, 학교명 여기를 가져와야죠. 이제 예, 지역 비고 1테이블을 가져오고, 다 테이블에 예, 학과 코드를 가져와서 체크에 해제하고 이진얼. 이제 좀만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1테이블과 다 테이블이 있을 때 1대 다의 관계가요, 1대 0도 포함하고 1대 1도 포함하고 1대 다도 포함해서 이게 1대 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1대 0이 이제 불일치 쿼리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1테이블에는 all 다 가져오고, 여기는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이제 조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외부 조인이죠. 더블 클릭해 보면 학교 2번 조인 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고, 그래야 1대 0에서 1에 있는 부분을 조회가 되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8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8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6점. 예,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설립 형태별, 뭐뭐별, 학교 구분별, 개수를 나타내라. 그럼 별자 2개니까 크로스탭이나 통계 쿼리를 할 수 있겠네요. 봤더니 행 레이블 2개,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약 행머리글 이렇게 나오니까 크로스탭 쿼리. 저 같으면 이거 지시사항 안 줘요. 보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보면은 학과 종합인가요? 쿼리 이름은 설립 구분별 안 했네. 안 한 건지 빠뜨린 건지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해드려야겠다. 학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설립 구분, 그 다음에 학교 구분, 크로스탭 쿼리. 얘는 이제 행 레이블로 행머리글, 얘는 열머리글.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개수, 값에는 개수가 들어가겠죠. 시그마는 아니고 엑셀이고, 예, 대학수는 학교 코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라고 이렇게 임의의 필드명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수에는 학교 코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시된 걸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널이 없는 거,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에 있는 필드명을 쓰시고요. 지시가 되어 있으면 지시된 필드를 개수에 쓰시고, 예, 확인. 예, 묶는 방법을 개수로 바꿔주시고, 함수가 적용되는 곳이니까 값 이렇게 하시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3개가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니까. 네, 됐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하시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요약 행머리글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 행머리글 같은 경우는 앞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수요. 그래서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임의로 쓰시면 안 돼. 학교수. 그 다음에 여기도 개수를 똑같이 학교 코드로 쓸 겁니다. 이렇게. 얘는 함수 요약 행머리니까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약 행머리니까 행머리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레이아웃 위치에 따라 특징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똑같이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숫자에다가 개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값에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안 보이니까 예, 속성에 들어가서 형식에 0개 써주시면 되고, 학교수도 형식에 들어가서 0개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마지막 돌려보시면은 예, 이렇게 나오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너비가 모자라는 거 정도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장하시면은 이제 설립 구분별 학교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6점 틀리셨어요. 그래서 예, 지금 3점, 5점, 6점이니까 총 14점이 틀렸네요. 이거는 틀리셔도 사실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예, 될 것 같은데요. 합격을 충분하게. 예. 자,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학과관리 CMD 출력 버튼을 이용한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출력하십시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데이트 하시면 되겠네. 학교 현황 보고서를 인쇄. 조건은 없는 거네요. 되게 간단하네. 보셨을 것 같은데. 학과관리 폼 CMD 출력 여기죠. 보고서 인쇄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저도 정의를 내려드릴 게 조금 정의를 이렇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가 좀 힘든 게요.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서 인쇄라는 매크로가 생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으면 독립형 매크로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독립형 매크로를 하라고 할 때는 또 그 시험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형 매크로라고 매크로 이름을 주고 예,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MD 출력 버튼에 지정하십시오. 지정이요. 지정. 그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이제 뭐냐, 예, 그냥 포함된 매크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저 같아도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독립형 매크로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매크로를 생성하라 할 때는 그냥 포함된 매크로로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나오면 이제 독립형 매크로로 하시고 그러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지정하라, 만들고 지정하라, 그런 멘트가 있으면 확실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표시가 되고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독립형 매크로로 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포함된 매크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메시지 박스에 함수를 표시할 때는요, 반드시 는을 써주시고
컨트롤 텍스트 상자에 썼던 수식처럼 쓰셔야 돼요. 는을 생략하시면 안 되고, 문자랑 연결할 때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할 때도 는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는을 쓰자. 이게 좀 최근 트렌드죠. 요거 좀 해주시고, 경고음은 그냥 디폴트 값 넣으시면 되고, 종류도 디폴트 값 넣으시면 되겠고, 확인 단추만 왔으니까, 타이틀은 출력일로 해서 출력일 하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확인을 클릭하면 보고서가 열려야 되니까 매크로 펑션을 다시 한번 오픈 리포트를 주시고, 학교 현황 보고서 인쇄. 자, 이렇게요. 자, 이 부분 꼭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데이트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문자랑 연결할 때도 반드시 문자 덩어리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또 문자 덩어리를 써야 된다는 거 능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매크로에서는. 잘하셨고, 지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포함된 매크로보다 독립형 매크로가, 이 바깥쪽에 그리는 게 독립형 매크로고요. 이거 눌러 가지고 땡땡땡 가는 게 이제 포함된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포함된 매크로보다는 독립형 매크로가 하나 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어려운 걸 많이 넣는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맞으셨고요. 요건 아예 못 풀었으니까 3점, 마이너스 3점, 5점, 6점에서 14점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은 사람이 계속 채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점수의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80점대다. 그러면 82, 78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야겠죠. 분포도가, 산포도가 큰 게 아니라 평균을 중심으로 얇게 흩어져 있어야 되는, 그게 안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잘 맞고 어떤 때는 못 맞고, 이 편차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편차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안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그리고 포기해야 될 부분, 그 세 가지를 딱 놓고, 어디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5대5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90% 이상 넘기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